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정복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 써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자녀 양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챙겨야 할 항목이죠. 바로 병원비, 약값, 치과 비용 등을 세금 신고 때 활용할 수 있는 의료비용 세액 공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든든한 세금 전문가 영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써니님. 캐나다 회계세무 만전정복의 영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킴님, 캐나다는 의료비가 무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치과나 안과, 약값처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꽤 많잖아요. 이런 비용들을 세금 신고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캐나다의 공공의료보험이 병원 진료기능 커버해주지만 말씀하신 처방약, 치과, 안경, 물리치료 같은 건 본인 부담인 경우가 많죠. 의료비용 세액공제는 바로 이런 비용들을 본인, 배우자, 그리고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지출했을 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줄여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소득을 줄여주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난번에 다룬 양육비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 공제였지만 이 의료비 항목은 환급 불가 세액 공제, Non-refundable tax credit입니다. 즉, 계산된 내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아, 납부할 세금액을 직접 깎아준다니 강력하네요. 그런데 환급 불가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네,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500불인데 의료비 공제로 받을 혜택이 700불이라면 세금은 제로가 되지만 남은 200불을 현금으로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제로로 만들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환급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제가 쓴 병원비 영수증을 모조리 다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3% 기준 초과라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거든요. 3% 기준 초과 규칙이요? 그게 뭔가요? 네, 내가 쓴 의료비를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순소득의 3% 또는 CRA가 정한 기준 금액 2025년 기준 2,833불 중 적은 금액을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해 줍니다. 아,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만 혜택을 주는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만약 써니님의 연소득이 7만 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7만 불의 3%면 2,100불이죠. 이 금액이 CRA 기준액인 2,833불보다 적으니까 써니님의 3% 기준 금액은 2,100불이 됩니다. 만약 1년 동안 쓴 의료비가 3,000불이라면 기준 금액인 2,100불을 뺀 나머지 900불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아하, 2,100불까지는 공제가 안 되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만 되는 거군요. 그럼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기준 금액도 높아지니까 불리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절세 전략이 나옵니다. 부부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몰아서 신청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3% 문턱이 낮아져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니까요. 오, 꿀팁이네요. 가족 의료비를 다 합쳐서 소득 적은 사람 쪽으로 몰아주기 메모해야겠어요. 또 다른 전략도 있나요? 네, 두 번째 12개월 기간 설정 전략입니다. 의료비는 꼭 1월부터 12월까지 끊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세금 신고 연도에 끝나는 연속된 12개월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활용하나요? 예를 들어 작년 말에 큰 수술을 하고 올해 초에 임플란트를 했다면 두 해로 나누지 않고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기간을 묶어서 한 번에 신고하는 게 문턱을 한 번만 넘으면 되니까 훨씬 유리할 수 있죠. 정말 좋은 전략이네요. 마지막으로 어떤 항목들이 공제 가능한지 간단히 짚어주세요.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값, 치과 치료비, 스케일링, 교정, 임플란트 포함,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그리고 직장 보험료 말고 개인이 따로 내는 사설 여행자 보험이나 치과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쓴 의료비도 증빙만 되면 가능하고요. 성형수술 같은 건 안 되겠죠? 네, 성형 및 미용 목적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의료 비용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네, 오늘 영킴님 덕분에 의료비 세액 공제, 특히 소득 낮은 사람이 몰아서 신청하라는 핵심 전략 확실히 배웠습니다. 영수증 꼼꼼히 챙겨야겠네요. 네, 작은 영수증이 모이면 큰 절세가 됩니다.
자, 오늘 12부 의료비 세액공제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13부에서는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가정이라면 필수죠.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킴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캐나다 세금과 관련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현재 화면에서 안내되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